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저는 SDS AI 사업팀의 최재소 상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그 주제는 SDS의 AI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컨택트 센터에 제대로 활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거를 조금 좀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좀 쉽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적으실 필요 없어요. 보시면 아니까. 첫 번째 굉장히 쉬운 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는 뭐 SNS도 있고 트럭도 있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화성 탐사 로봇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 하드론 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좀 설명하면 복잡한데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박 조율기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모바일 OS, 그다음에 요즘에 잘 떨어지기도 하는데 보잉의 747 같은 그런 대형 항공기도 있죠. 이 중에 뭐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이걸 저희 팀원들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대부분 잘 아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트럭입니다. 트럭. 그냥 한번 찾아보니까 한 1억 5천만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소프트웨어를 잘 짜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줄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한 1억 5천만 소프트웨어 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SNS, 페이스북 같은 게 약 한 6천만 라인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 탐사 로봇 궁금하시죠? 그거 얼마 안 들어갑니다. 500만 라인밖에 안 들어갑니다. 물론 굉장히 길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탑재된 이런 기능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이머전시 브레이크, 인포테인먼트, 레인 키핑 시스템, 오토 댐핑 컨트롤, 이런 거 이미 저희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타는 차에도 다 들어가 있고, 최근에 나온 그 소나타에도 대부분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나타는 아마 저도 보니까 오토 파킹 기능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키가 이제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모바일로 다 되고요. 이게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리드한다는 게 저희가 실제 그 세상에 살고 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미 이 소프트웨어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있고, 자, 다음에 이볼루션이 과연 뭘 거냐? 흔히 AI라고 오늘 계속 들어온 AI라고 말씀을 들어왔죠. 이 AI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거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 글로벌 리더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AI가 10년 내에 이미 있는 직업을 많이 바꿀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르네상스를 선도할 것이다. 이건 미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와 있는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프트뱅크 CEO인 손정희 CEO는 이제 우리가 AI를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적용될 기술 분야 중에 하나가 컨택트 센터고요. 예측하기는 2024년이면 컨택트 센터는 다 대체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AI가 좀 오래된 얘기죠. 사실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엑스퍼트 시스템도 있었고, 그다음에 머신러닝도 나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지금 시대에 각광을 받을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가 결합이 되는 시대가 되니까 이게 이제 발전이 되는 거고요. 잘 아시는 소프트웨어 쪽은 머신러닝, 딥러닝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고, 이 딥러닝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과거에는 수개월 아니면 수일이 걸렸다 그러면 지금은 하드웨어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CPU도 발전하고 있고 CPU보다 2배 빠른 GPU, NPU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불과 며칠, 몇 시간이면 학습을 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포트가 충분히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미래 얘기지만 퀀텀이 된다 그러면
뭐 지금보다 앳리스트 1000배 빠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바야흐로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5G를 샀는데 아직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배터리만 많이 답니다. 왜냐면 핸드오버를 하니까 너무 많이 달더라고요. 그러나 실제 5G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LTE에 비하면 약 24배, 그러니까 그 3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한 1.4초 정도 걸립니다. 제대로 작동하면. 자, 우리가 AI의 가장 그 앞으로 시대될 도래할 자율주행차 예를 들어보면 차에 부착된 센서 카메라가 거리 정보, 운전자 정보, 긴급 상황, 도로 정보들을 센싱해서 클라우드랑 거의 실시간으로 통화하고 판단하고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초당 수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해야 됩니다. 5 정도가 돼야 비로소 그런 시대가 올 거고요. 아마 이런 세 가지 분야가 제대로 그 발전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더 획기적으로 AI가 전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에 빨리 적용될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딥러닝이 나오면서 과거의 프로그램 방식이 좀 많이 달라졌죠. 제가 프로그램 처음 배웠을 때는 사실은 뭐 알고리즘 베이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것은 프로세스나 룰, 거의 프로그램이 사람이 다 알고 답을 수행하는 그런 단계였고, 이게 이제 80년대 많이 이제 유행했던 거고요.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머신러닝이 돼서 통계적 기법을 써서 많은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정확도라든지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계 모델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는 딥러닝이 발달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딥러닝은 사람의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본따서 만든 건데, 자, 이런 기술이 오면서 많은 분야에 아주 쓸만한 그런 기술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버트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자연어 학습을 해보고 있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면 일단 사람 정도의 수준을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같은데, 그리고 그 오픈 API의 GPT-2 같은 경우는 문장을 만들거나 실제로 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신문 기사 같은 걸 내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실제 이제 오픈되면 뭐 지금 이제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페이크 뉴스 같은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미 왔고요. 아메바넷은 어떤 이미지 분야에서는 이미 사람의 수준을, 특정 분야에서는 아까 사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까지도 이미 와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려도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렇게 AI가 우리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 이미 변화를 이끌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AI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분야를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 텐데요. 좀 재미난 동영상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세요. Come in, Chief Quimby. Yes. What time is it? 8:29. Thank you. It's all right. This is 86 reporting into control. How's it going? I have an emergency situation. Relay the information to headquarters. Enterprise. Order of the ship's computer library records. Jason, can you read me? I read you. This is Secret Agent Rock Slag. Okay, partner, let's make a little spectacle of ourselves. Anything particular in mind? The atomic punch. There's only one man who can get us out of here in time. I'll be down right away. I'm on my way. We're on our way. I'm on my way. We're on our way. I'm on my way. 혹시 이거 영상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조금 이제 오래된 영상인데요. 2013년에 갤럭시 기어가 처음 나왔을 때 티저 동영상 같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소리로 모든 게 컨트롤이 되고요. 그 옛날 굉장히 오래된 자료도 나오고 아니면 뭐 최근에 재운 자료도 나오는데, 과거서부터 사실 보이스라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방식이고 그 다음에 가장 편한 방식이고 이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이 AI 기술을 차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저 아침에 일어나면 뭐 날씨 뉴스 오늘의 일정 읽어주죠.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책 읽어주기 모든 디바이스가 이미 보이스로 연결돼서 뭐 삼성전자는 이미 빅스비라는 보이스 가지고 이렇게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고 있고요. 실시간 통역, 특히 이제 병원 같은 데도 진료 끝나고 나면 그 기록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분들이. 그러면 그거를 말로 하면은 자동으로 기록해 주는 그런 데도 활용하고 있고 뭐 자율주행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쇼핑, 치매 환자 이런 데까지도 이미 보이스가 AI 기술을 가지고 많이 쓸만할 수준까지도 이미 왔고 우리 실상 안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I 어떤 스피커가 보이스 인터페이스에 가장 최근에 많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 자료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한 인구의 50% 정도가 디바이스를 갖게 되는 기간을 좀 표시한 겁니다. PC는 한 20년 정도 걸리고요. TV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약 10년 이상 걸렸는데 이 AI 스피커는 약 5년 안에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갖게 됐고요. 참고로 미국 인구가 3억 명이랍니다. 지금 한 1억 5천 명 정도가 이제 갖고 있고 아마 2020년 되면 글로벌하게 한 3억 대 이상이 확대되고 있고 이 보이스로 AI 스피커도 저도 써봤는데 집에 이제 구글 우연히 출장 갔다가 샀는데 구글로 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물론 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음악 틀어줘. 그다음에 날씨 어때?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보다는 저희 애들 조카들이 더 잘 씁니다. 그래서 뭐 책 읽어주세요. 아니면 뭐 물어보는 거 자주 쓰고요. 훨씬 인터페이스에 대해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로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한 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게 라디오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라디오야 음악 틀어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주 어린 시대들은 더 이상 터치하거나 버튼 누르거나 이렇지 않고요. 말하면 되는 말로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데 익숙해졌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라면 보이스로 그죠? 모든 테크놀로지로 인터페이스하는 시대가 오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컨택 센터에 전화도 하지만 말로 모든 것들이 통용되는 시대가 곧 올 거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쇼핑몰에서 제가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요. 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희 뭐 삼성전자 웹사이트나 아니면 아마존, G마켓 가서 공기청정기 가장 싼 거, 저 같으면 가장 좋은 거, 그러면서 싼 거 이런 거 찾아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좀 지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AI 스피커에다가 공기청정기 집에 32평 사는데 퀄리티 좋고 헤파 필터 작성한 거 요거 찾아줘. 그러면 AI 스피커가 백단에 있는 AI 플랫폼에 커뮤니케이션해서 그걸 찾아주겠죠. 더 이상 아마존이나 G마켓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AI 플랫폼, AI를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좀 더 지나면 생존을 걱정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올 거고요. 이미 제가 이제 출장을 갔다 보니까 집에서 컨택 센터에 전화하는데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삼성전자 콜센터 연결해 주세요 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고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결국은 보이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좀 서론이었고요. 이 보이스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쓰일 거고 그다음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이제까지 얘기한 AI 기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컨택 센터입니다. 지금부터는 컨택 센터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컨택 센터도 요구사항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잘 전화 안 하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Z세대들은 채팅을 하고 그다음에 문자로 보내고 SNS를 하고 이메일로 합니다. 자, 기업들은
과거에 전화만 하면 되는데 이제 모든 채널로 고객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뭐 제가 이메일로 보내건 채팅으로 하건 전화를 한 건 제 정보가 항상 시므리스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 채팅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과 기술이 복잡하죠. 컨버전스 시대 아닙니까? 점점 복잡해지고 고장이 나도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다 보니까 정정 상담도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컨택센터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컨택센터라는 게 고객의 모든 정보를 최일선에서 수집하고 정보를 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프론트 오피스인데 이제까지는 단순히 수리를 하고 고객 응대하는 데서만 그쳤다 그러면 이제는 불만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응대를 해주고 고객의 니즈를 미리 파악해서 마케팅이나 세일즈에 활동하고 이런 역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과거의 상담원들 그다음에 그 아날로그 데이터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 특히 챗봇이라든지 보이스봇이라든지 어널리틱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컨택센터 이노베이션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택센터가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써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채팅이나 IVR, 그다음에 그 멀티채널이라는 게 다양한 채널에서 오는 거를 하나처럼 연결해 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이렇게 쓰여 있다면 지금은 여기에 보이스봇이나 그다음에 AI IVR, 챗봇, 어시스턴트 같은 이런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러면 과거에 사람 중심의 컨택센터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AI 위드 휴먼의 단계까지는 지금 와 있고요. 조금 더 지나면 단순한 상담이라든지 고객 응대는 챗봇이 하고 혹은 보이스봇이 하고 좀 더 복잡하고 사람의 감정을 아주 미세하게 케어할 그럴 전문적인 영역은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먼 라이크 AI 같은 그런 기술들이 곧 이제 아마 적용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이 적용된 컨택센터의 모습을 그냥 한번 저희가 그려보고 이걸 어떻게 저희가 가진 기술로 가장 근접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인텔리전트 컨택센터의 모습은 잠깐 말씀드리면 앞단에 고객의 다양한 채널을 하나의 멀티 채널 솔루션으로 받고 이것이 단순한 그 응답이나 그 셀프 서비스 같은 거는 챗봇이나 보이스봇,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상담원이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백단에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클라우드 컨택센터 인프라, 그리고 AI 솔루션들, 그러니까 AI 어시스턴트면 상담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어널리틱은 고객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분석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버추얼 에이전트는 직접 대행해 주는 이런 AI 솔루션들이 응대를 해주고, 여기서 나온 모든 데이터들은 빅데이터에 쌓여서 분석을 하면 지금은 이제 고객이 불만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만 그 응대하는 거에 있어서 개인화된 서비스, 그리고 고객이 불만이 오기 전에 지금은 이제 IoT니까 모든 디바이스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워닝도 주고 수리 요청도 해주고 하는 프로액티브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맨 밑에 보시는 기간계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도 연결해서 생산에도 노티를 해주고 마케팅에도 정보를 주는 이런 전반적인 그 컨택센터가 아마 앞으로 테크놀로지가 적용되는 인텔리전트 컨택센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SDS는 사실 이런 컨택센터, 지능형 컨택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의 그 컨택센터를 위한 솔루션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브리티 ICC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State-of-the-art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every aspect of customers' lives. With this rapid change, customers want to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communication tools and new information to solve their issues. Therefore, contact centers are evolving to create new customer experience. Samsung SDS Briti ICC is AI-based contact center solution
that facilitates customer service agents' activities and handles customer issues quickly and accurately. This is Britty ICC. How can I help you? Britty ICC provides virtual agent service for customers' inquiries at any time and anywhere. Yes, hi. My car battery went flat. Can you send someone out right away? Okay, I will request assistance immediately after confirming your identity. Britty ICC Virtual Agent understands and responds quickly to customers in natural language speech analytics. And address recommendation features assist to correctly indicate the customer's location, even when the GPS signal is weak and the customer is unaware of the exact address. The nearest road service agent will be on his way and contact you. Okay, great, thank you. Can I have your name, please? Sure, my name is James Hudson. Hi, James. You recently had an emergency roadside assistance service. Customer service calls are recorded in real time using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and the customer's consultation history is shared in a multi-channel environment, providing seamless customer service. When problematic phrases like customer complaint is detected by Britty ICC risk sensing during the call, appropriate guide is given and immediate action is taken. Great, so what did you want to ask? Yes, my car insurance is about to expire and I'm looking for renewal. Do you need information about car insurance renewal? Yes. Okay, please wait a moment. Okay, thank you. When the customer inquiry is complicated and requires additional information to answer, the Britty ICC Knowledge Recommendation provides adequate contents for professional consultation. Britty ICC's intuitive UX enables the entire consultation process on a single screen, and task automation is available to speed up the process, like sending text and auto summary. After the consultation, customer experience evaluation is automated to improve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service, and new insight is gained through data such as customers' interest keywords and complaints. Britty ICC has a platform-based plugin architecture that supports STT, TA, and NLU, which prevents redundant development and facilitates connectivity among various consultation applications. As a result, contact centers can take advantage of the best global solutions geared towards rapidly evolving AI technologies. Smart Contact Center Transformation with Samsung SDS Britty ICC. 네, 여러분 그 브리티 ICC를 사실 이 동영상을 오늘을 위해서 처음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 보시는 것처럼 그 브리티 ICC 솔루션은 컨택 센터를 위한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다양한 AI 기술들이 적용돼 있고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AI 어시스턴트라고 상담원들을 실제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상담할 때 실시간으로 지식 추천해준다든지 고객이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바로 센싱해서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상담이 끝나면 그 상담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상담 내용인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사실 좀 쉽지 않고요. 그걸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그 어시스턴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 내용이 분석되고 실제로 상담 끝날 때 과연 우리 상담사들이 잘하지만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분석해 주는 것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그 버추얼 에이전트는 기술을 이용해서 챗봇이나 보이스봇으로 실제 응대하게 하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고 있고요. 사실 이거 뭐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실제 구현된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솔루션을 만든 거는 저희가 사실 그 삼성그룹의 모든 컨택센터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분야가 감정 노동자들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아마 한국의 평균인데 약 한 70% 1년에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직률이 높고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는 반대로 교육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고객 입장에서는 매일 바뀌어요.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가 아직은 셀프 서비스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예를 Z세대라든지 채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셀프 서비스율이 굉장히 낮고요. 또 제가 전화를 해보다 보면 제가 한 뭐 10분을 전화하면 1분 30초는 대답을 못 듣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찾아볼게요. 물어볼게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고객 만족도를 저하하는 그런 요소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상담사들이 고객에게 제대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 쪽은 굉장히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상담 평가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성이라는 게 아날로그잖아요. 다 들어봐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이것을 저희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로 바꾸고 자동으로 그 상담 그 퀄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제 고민하게 됐고요. 그런 것을 이번에 한번 저희 컨택트 센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처음에는 사실 지금 이 전 과정을 현장에서 한번 리얼로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조금 이제 저희가 동영상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AI 어시스턴트라든지 실시간 품질은 제가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거는 SDS 컨택트 센터에 적용된 챗봇과 뒤에 이제 채팅 상담, 아주 심플한 거는 챗봇이 대응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채팅 상담사들이 되는데, 이게 하이브리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처음 가시면 저희 챗봇에 대한 화면이고요. 기본적으로 저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소비자들이 궁금한 그런 내용들을 타이핑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SDS가 그룹의 공통 IT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룹의 공통에 있는 낙스라든지 VDI, EFSS, 인터넷 전화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자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셀프 서비스 가능하게 메시지도 전송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설치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 말고 다른 메시지를 물어보죠. 넉스 모바일 재설치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보면, 요거 이제 동일한 것들이 계속 물어보면 이때는 상담사 쪽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 상담사를 채팅 상담을 연결하면 기존에 채팅에서 상담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우리 채팅, 저 오른쪽은 사실 채팅 담당사가 보는 화면이고요. 그쪽으로 과거의 이력들이 그대로 전송해서 채팅 상담사가 다시 물어보지 않고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고 이 고객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뭐구나 하는 것들을 시뮬러스하게 바로 보고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그런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러고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이제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그다음 실시간으로 상담 중에 나오는 대화들, 그다음에 단어들을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건데, 왼쪽은 관심을 설정해 놓은 키워드들에 대한 등락, 오른쪽은 그런 거 없이 전체 고객 상담 중에 나오는 대화들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보여주고, 예를 들면 여기 단말기 변경에 대한 게 나오면 관련된 대화들이 오른쪽에 같이 표시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담 벌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실제 저희 컨택트 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 어떻게 뜨는지를 잠깐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아마 요 화면이 이제 제가 전화를 하면 뜰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담사가 실제로 컨택트 센터에서 뜨는 화면이고요. 요 맨 왼쪽엔 제가 전화를 하면 제 목소리가 STT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텍스트로 바뀌어서 디스플레이 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전한 그런 상담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는 지식을 추천해 줍니다. 관련된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연결해 놨던 지식을 추천해 줘서 상담사가 요걸 보고 초보 상담사들로 바로 응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상담이 끝나면 과연 어떤 상담을 했는지에 대한 주요 코드와 상담 내용이 요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제가 전화하면 제 정보가 오른쪽에 뜨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디스플레이 되면서 아마 상담이 진행될 겁니다.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전화를 하면 그냥 휙 지나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설명드리고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컨택센터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데모하면 꼭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저한테 격려 박수를 한번 주시면 한번 제가 저희 컨택센터의 전화번호를 찾아갔고요. 네,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AI 고객센터입니다. 문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원 연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낙스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메일 첨부가 잘 안 되네요. 빈 화면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녹스 포털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이용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SDS 최재석 상무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용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녹스 포털 모바일 첨부 파일이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지난주에는 첨부 파일 연락 되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잘 되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잘 안 되네요. 여러 번 재시도했는데 계속 에러가 나요. 빠른 조치 좀 부탁드려요. 네, 계속 에러가 나신다고요? 지난주 녹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패치가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시지 않은 사용자는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녹스 포털 모바일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버전 업데이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설정 정보에 업데이트 정보가 있다고 나오네요. 이거 업데이트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제가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네요. 네, 시스템 안전 때문에 최근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유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더 없으십니까? 한 가지 더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네. 모바일 잠금 화면을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문이나 홍채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네, 화면 잠금을 지문이나 홍채로 설정하는 방법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객님 설정 가능합니다. 녹스포털 모바일을 일단 로그인 하신 후에요. 메뉴 버튼 클릭하시고 계정 및 버전 메뉴로 들어가셔서 잠금 해제 방식을 지문 또는 홍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네, 고객님 해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전화 끊고 가이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문의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상담사 김미정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뒤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왼쪽에 제가 이제 전화한 것들이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STT로 떨어지고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 목소리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제 목소리를 받아갖고 예를 들면 제가 낙스 모바일에 첨부 파일이 안 보여요. 그러면 관련된 지식이 오른쪽에 뜨죠. 관련된 지식을 보면서 상담원이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중간에 제가 이제 에러가 났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사실 SDS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에러는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장애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워닝을 가지고 관리자한테 노티를 하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추천하고 맨 오른쪽에는 제가 전화를 하면 저의 정보가 뜨고 과거에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전화했는지 그런 이력들이 뜨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상담원들이 이제 전화를 하게 되고 응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해 놨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상담 끝나면 아까 제가 QA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제가 지금 상담한 내용 한번 잠깐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같으면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내용 가지고 기본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5개 카테고리가 있고요. 저희 같으면 예를 들면 처음에 도입부에 안녕하십니까,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젠틀하게 해야 되는데 상담원이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 호응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고객 호응 측면에서는 비교적 잘했다. 임직원 확인. 네,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도 저렇게 돼 있고, 고객 만족은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액티브하게 좀 했으면 나왔을 텐데 여기는 잘 안 나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겠어요? 사실 요거는 이제 정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고객 불만사항을 막 얘기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화하는데 상담원이 제 말을 가로채고 막 했다든지 하면은 자동으로 그런데 이제 디텍트 돼 갖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피드백이 돼서 이런 상담할 때 이런 게 좀 잘해야 된다 아니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제가 이거 리얼 데모 하기 전에 좀 걱정을 했는데 비교적 잘 돼서 다행입니다. 네. SDS 지금 보여드린 브리티 ICC의 기능은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린 챗봇하고 에이전트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저희 이제 QA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전화했을 때 제가 낙스 모바일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바로 사실은 낙스 포탈 상담사한테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저희는 AI IV라는 기술을 가지고 구현해 놨고요. 자연어를 인식해서 바로 적합한 상담사를 찾아주는 겁니다. 저희는 VDI 상담사도 있고 뭐 다른 상담사도 있는데 바로 찾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으면 고객의 해피콜 같은 거를 AI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또 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연결해 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구현이 돼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간단하게 저희 컨택트 센터 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트라이한 거는 어차피 AI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술이 많이 쓰이고 효과 있는 게 컨택트 센터의 분야일 거고요. 이거는 한 이그젬플입니다. 저희가 한 이그젬플이고 사실 지금의 수준은 AI 어시스턴트 사람을 완전 대체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사람과 함께하고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한 구조로 적용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재 맞다고 보고 저희가 실제로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많은 분야도 있고요. 정확하게 타겟을 선정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러나 너무 큰 브로드한 거라든지 너무 바뀌는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어차피 AI가 앞으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키 드라이브라고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걸 많이 트라이 해보시길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삼성 SDS, 브리티 ICC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